자, 이제 확통 전범위 모의고사 5회 문제 풀이를 해볼 텐데 질문 패턴이 아주 좋아요. 어려운 문제 위주로 했고, 자, 8번 문제부터 일단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자, 8번 볼까? 8번에 보면은 일단 지금 이게 상황상 이제 두 가지 어떤 흐름이 있어. 첫 번째 이제 뭘 한 다음에 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흰 공하고 검은 공 떠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면서 공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동전을 3번 던질 수도 있고 동전을 2번 던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궁금한 건 2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런 류의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그 조건부 확률의 실생활 문제처럼 뭔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고 돌아간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건 그냥 확률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되는 확률. 자, 첫 번째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 선생님도 국어를 되게 못했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면 먼저 얘가 공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이 동전을 던지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일단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이해해봤고, 그래서 공을 던졌는데 공의 색이 서로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같은 상황, 자,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봤고, 그래서 같은 상황이면은 몇 개냐? 자, 같은 색이 서로 다르면 한 개 동전을 3번을 던지고, 그러니까 같은 공이 나오면 한 개 동전을 2번 던지는 뭐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 공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내가 던질 수 있는 동전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고, 근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동전의 앞면이 2번 일어나게 될 확률을 구해라. 계산해 볼까요? 그럼 일단 먼저 공이 전체에 7개 있기 때문에 같은 건 이렇게 돼. 7개 중에 2개 공을 끄집어내는데 흰 공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거나 또는 검은 공 3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건 물론 6건의 확률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뭐 다른 공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하면 되나? 7개의 공 중에 2개를 끄집어내는데 자, 흰 공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검은 공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6, 7은 사실 반쪽이니까 21에다가 12가 되게 되고, 그럼 그게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4. 오케이. 7분의 4의 확률로 다른 것이 나오니까 7분의 3의 확률로는 같은 것이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후에 하는 행동은 뭐다? 독립시행. 자,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요 2분으로 동일한데 2번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2번의 기회 중에 2번 다 앞면이 나와야 된다. 2분의 1의 확률로 2번 앞면이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0번 뒷면이 나온다. 그럼 얘는 3번의 기회 중에 2번 일어나야 된다. 3번의 기회 중에서 2번 일어나야 된다. 2분의 1의 확률로 2번 일어나고 2분의 1의 확률로 1번 뒷면이 나왔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주시고, 왜냐면 7분의 3의 확률로 내가 동전 2개 던지니까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주시고, 그리고 7분의 4의 확률로 다른 거 나오면 동전 3번 던지니까 얘랑 얘랑 곱해주시고, 그런 얘기 할게.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신 다음에 걔네들을 더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독립시행. 오케이? 자, 몇 번 중에 몇 번 반복했다. 여기 이제 8번이고 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신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확률 시험 범위 들어간 친구들은 또 유심 있게 잘 봐주시기 바래요. 넘어갑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11번도 일단 처음에 내가 어떤 공을 끄집어내냐에 따라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좀 달라요. 자, A에 빨간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2개 공을 끄집어냈다. 그래서 거기에 빨간 공이 있냐 있지 않냐에 따라서 실행 1과 실행 2를 지금 현실 실시를 한대. 그럼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 뭐였냐면, 야, 상자 A에 뭐가 있었냐면 빨간 공 3개 하고, 자, 빨 3하고, 그 다음 검이 몇 개 되냐면 검이 5개가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2개의 공을 끄집어내는데 그 2개의 공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선생님 빨간 공만 2개에서 끄집어낼 수 있고 빨간 것만 2개. 자, 두 번째, 빨간 거 하나에다가 빨일에다가 검일 하나 뽑는 거. 세 번째 뭐냐면 검도를 뽑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빨간 공이 나왔다. 자,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1을 한대. 그럼 빨간 공이 나온 이 2가지 상황은 얘네들을 얻다가 검은 공에 B상자에 집어넣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B상자에 뭐가 들어가냐면 빨 2개 들어가. 빨 2개. 빨 2개. 그 요러면 그러니까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1을 하니까 요 2가지 케이스가 실행 1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B에 뭐가 들어가냐면 B에 빨간 거 하나에 자, 검은 거 하나가 들어간 상황. 근데 검은 것만 나오는, 자, 빨간 것이 나오지 않으면,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실행 2를 하는데, 자, 꺼낸 공을 일단 B에 집어넣고 B에다가 그래서 이제 검은 공 2개 들어가겠죠. 검 2개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추가로 2개를 더 꺼낸다. 추가로. 여기서 이기면 추가로. 그럼 여기서 또 추가로 뽑는 공이, 자, 빨 2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빨 2이 될 수 있고, 자, 빨 1에 검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검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검은 공에, B에 빨간 공의 개수가 1개일 확률. 그럼 2가지 상황이야. 이 상황과 어떤 상황?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빨간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아가지고 옮기고 났으면 게임 끝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검은 거 2개 뽑은 다음에 추가로 2개를 뽑았는데 그 다음에 빨간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았을 확률. 이 2가지 케이스가 이 문제가 원하는 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P1이라 해서 확률 구해볼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 총 8개 공 중에 2개를 끄집어냈는데 빨간 거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리고 검은 거 5개 중에 하나를 뽑는 요것이 한 가지 방법 P1이고요. 그럼 P2, 요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처음에 8개 중에 2개를 뽑을 때는 검은 거 5개 중에 2개를 뽑고 그리고 나머지 6개 중에 2개를 뽑을 때는 자, 이제 검은 거 2개 넘어가면 검은 거 몇 개 남냐? 이게 3개가 남으니까 그 다음에는 빨간 거 3개 중에 하나 뽑고 검은 거 3개 중에 하나 뽑자. 그래서 그 2개를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인 그 조건부 확률 문제로 많이 바꿨다라고 하면 여기 뒤에 이렇게 하겠지. 자, 했는데 자, 빨간 공의 개수가 1개일 때 공을 추가로 뽑지 않았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2개 중에 이건 거고. 빨간 공이 1개인데 추가로 공을 뽑았을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이거 2개 중에 이건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개를 확률을 구했으니까 이거 2개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조건부 스타일로 언제든지 문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 스타일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그냥 1개를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해 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게 뭐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그냥 말로는 한 요 정도만 들으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자, 바로 18번으로 가요. 18번. 자, 18번 문제를 또 볼게. 자, 어느 놀이공원에는 입장객에게 세 종류의 사은품을 다음같이 다이카트 방법으로 진부하는데 자, 1회 입장할 때마다 A, B, C를 각각 1개, 2개, 3개면은 주사위가 있었어. 근데 그 주사위에는 A가 하나 적혀 있고 B가 2개 적혀 있고 자, C가 3개 적혀 있으니까 뭐 C는 좀 받기 편하겠지만 A를 좀 받기 힘들겠지.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사은품을 받았어. 그래서 한 번 하는데 자, 같은 종류의 사은품이 3장 모이면 해당되는 사은품을 즉시 지급을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떼죠. 자, 5회 입장하고 사은품을 받았어. 근데 그것이 A를 받았을 수 있고 B를 받았을 수 있고 C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받았는데 그것이 A였을 확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냐? 사은품 A를 받을 확률 P를 구하셔야 돼. 자, 5번 만에 A라는 사은품을 받을 확률 구하셔야 되고 5번 만에 B를 받을 확률을 구해야 되고 5번 만에 C를 받을 확률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은품을 받았어. 어떤 확률로?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의 확률로 사은품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은품이 A였을 확률. 그래서 지금부터 PA, PB, PC를 계산해 주시는 거야. 자, 뭘 보고? 요거야, 요거. 이걸 안 쓰고 사실은 조건부 확률 문제를 만들려면 되게 어색하거든. 너무 자연스럽잖아. 이미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했을 때 이걸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뭐 X라 하고 요거 이벤트라 해가지고 또 뭐 그렇게 조건부 확률식 써야 되지만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 자, 확률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건 이렇게 3가지 상황이고 그럼 그것 중에서 A를 받았을 확률. 요 느낌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느낌이 중요한 거죠. 이걸 베이지 정리를 하고 조건부 확률의 실생활 활용이라고 보통 단어명을 얘기를 한다. 야, 그러면 이거야. 5번째 A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뿅 A 5번째 A. 그럼 이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A가 2번 일어나야 되고 BC가 2번 일어나야 돼. 이것도 독립식이야, 독립식. 갈게. 자, A를 받을 확률은 6분의 1이고 그렇지 않은 걸 받을 확률이 6분의 5인데 그 앞에 있는 확률은 어떻게 돼야 되냐? 선생님, 4번 중에 2번 A가 일어나야 된다. 6분의 1의 확률로 4번 일어나고 미쳤냐? 2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6분의 5 확률로 2번 A가 일어나지 않았다. BC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A가 얼마의 확률로? 6분의 1로 마무리. 이게 PA죠. 5번째에서 A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하나, 둘, 셋, 넷까지 못 받다가 5번째에서 B를 받은 거야. 그럼 이 앞에서 어떻게 돼야 돼? B가 2번을 받고 B가 2번에 자, A하고 C가 몇 번? 2번 일어나야 되는데 자,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면 6분의 2가 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6분의 4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 4번 중에 2번. 얼마의 확률로? 6분의 2의 확률로 B가 2번 일어나고 자, 6분의 4의 확률로 그것이 아닌 것이 2번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에 B로 마무리. 얼마의 확률로? 6분의 2의 확률로 마무리. 그럼 여기 동일하니까 바로 한번 가볼까? 자, 선생님 4번 중에 2번요. 6분의 3의 확률로 C가 2번 일어나고 6분의 3의 확률로 A하고 B가 2번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에 얼마의 확률로? 6분의 3으로 마무리. 자, 요것이 바로 PA, PB, PC예요. 근데 계산하기가 좀 빡세지? 6도 좀 많고. 생각해봐. 늦잖아? 그럼 번분수에 의해서 어차피 여기 밑에 곱해지는 6분의 다 사라지지 않겠냐? 4C 다 사라지지 않겠냐?
그지 않냐? 그러니까 다 계산하지 마시고 어차피 번분수로 계산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차피 조건부 확률이니까 너도 지우고 너도 지우고 너도 지우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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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지워 이렇게 다. 그럼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5의 제곱에 해당하는 25가지에 그애는 25가지. 그럼 B는 뭐야? 2의 제곱 4에다가 4의 제곱 16 곱하니까 64에다가 128가지. 그럼 여기는 3의 제곱에 3의 제곱에 3 곱하니까 9, 9, 81, 243가지. 더하기 자 243가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어차피 조건부 확률 분모 문제 똑같이 곱할 거니까 분자에 오는 경우의 수만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답 구하는데 무리 되지 않겠다. 자, 이게 바로 18번이었습니다. 자, 일단 조건부 확률임을 눈치챘으면 다행인 거고 계산 실수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 근데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구나라는 건 니네가 눈치를 채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넘어가서 19번 문제, 오른쪽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문제. 이거 내용은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일단 지금 x에 관한 확률, x바에 관한 확률, 그럼 표준화를 해야지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하고. 그럼 표준화를 하기 위해선 x에 대한 평균 분산, 그리고 x바에 대한 평균 분산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자, 일단 요거는 단원상으로 보면은 마지막 단원이야. 통계적 추정이라고 해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마지막 단원이라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하고 기본이 내용이죠. 자, 갑니다. 야, 인터넷 사용 시간 x가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m시간에 표준 편차 30시간이니까 분산은 900시간이군요. 자, 이런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내가 몇 명을 뽑았냐면 9명을 추출을 했어. 야, 이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고 그냥 개념을 몰라도 여태까지 푼 무리만 봐도, 그러니까 풀이만 봐도 뭐 저건 저렇게 하는 거긴 알겠네. 그럼 이제 그 뽑은 x 바라는 표본 평균은 마찬가지로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평균엔 변화가 없다. 근데 분산만 작아진다. 분산이 900이었잖아. 근데 9개를 뽑았으니까 9분의 1이 된단 말이지. 분산이. 그럼 분산이 100되니까 이 친구는 10제곱이구나. 이렇게 x와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했죠. 그럼 니네가 먼저 여기는 이 gk하고 hk가 표준화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 친구를 먼저 표준화하는 게 필요한 거야? 잘 들어.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 야, 선생님 여기 x에 관한 확률 아닙니까? 그럼 x에 관한 확률이니까 얘 가지고 표준화해야 돼. n 빼고 30으로 나눠야 돼. 그럼 여기 n 빼고 30으로 나누잖아? 그럼 표준화가 돼. 그 n 빼고 30 나눠봐. 얼마야? k죠. 요것이 k보다 작을 확률. 요게 바로 gk예요. 그럼 x 컨디션 존재하지 않으니까 안 헷갈린단 말이지. 괜찮겠어? 그 밑에 볼까? 너는 x바에 관한 확률이네. 그럼 x바에 관한 확률이면 뭘 빼고? n 빼고 10으로 나눠야 표준화가 되는 거야. n 빼고 10으로 나눠야.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p 뭐가 되냐면 표준화 되겠지. 자, n 빼고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k다. 자, 뒷편에 넘어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할까? 선생님, 뭐라고? gk라고 하는 건 k에 관한 함수인 gk라고 하는 건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k라고 하는 k에 관한 함수는 바로 뭐냐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3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gk와 hk가 갖고 있는 식이다. 옳고 그른 걸 따져보겠습니다. 솔직히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넣으면 되다. 목 상태가 아주. 자, 기억 먼저 볼까요? 야, G0과 H0이 서로 같니? 여기 0 넣어. 그 이 친구 뭐야?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럼 H0, 너 0 넣어. 여기다 0 넣으라고. 그냥 뭐야?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자,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는요. 언제나 평균이 0이야. 자,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는요. 평균이 언제나 0이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각각 0.5로 같은 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기억의 말은 맞는 말이 돼요. 니은 갑니다. 니은. G3과 H1이 같네. 자, G3. 자, G3은요. 3 집어넣어 주시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고 H1이니? 자, H1, H 오케이. 자, H1은요.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P, Z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같을까요? 같을까요? 같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여기랑 여기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대칭성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여기죠.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나 마상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다.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얘는 맞는 말. 디귿은 틀렸대. 왜냐면 자, 디귿의 G1은 뭐야? G1. 자, G1은요. 자,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얘기하는 H-1, 오케이. 자, H의 -1이면, 자, 표준화된 확률변수가, -1 집어넣어 주시면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얘기하면서 얘 빠짐이 생겨요. 자, 뭐냐면 빠짐이 생긴다는 건, 자, 표준화된 확률변수는 평균 0인데, 첫 번째 이 친구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얘기하고, 이 친구는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얘기하니까 이만큼의 공백이 생기죠. 둘의 합은 1이 될 수가 없다. 디귿은 틀린 거야. 이 문제를 통해서 니네가 느낄 건 바로 뭐냐? 통계적 추정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정규분포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야, 정규분포 중에 표준화를 안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표준화를 안 하는 문제는 없어. 그럼 니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요 앞에 페이지에 있는 처럼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확률이고, 뭔가 어떤 확률이고, 정규분포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표준화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표준화만 했다 치면, 그냥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까, 과연?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고, 생산 문제도 아니고, 쉬운 문제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얘기 좀 뭐하지만 이 부분은 문과들도 쉽다고 한다고. 문과들도 거기 쉬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문과들도 너무 문과 드시다는 건 아닙니다. 문과들도 쉽게 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여기는 그냥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적분을 마스터하긴 힘들잖아. 적분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내가 다 풀긴 힘들잖아. 그잖아? 미분적분 마스터하면 대학 잘 가겠지, 그지? 힘든 건데 여긴 마스터가 가능해요. 통계 부분은 마스터가 가능해. 통계.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 이항분포, 정규분포, 통계적 추정은 공부만 하면 마스터가 가능한 단원이야.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해결 가능한 단원이니까 공부를 좀 하셔라 라는 그런 부탁. 자, 19번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서 20번 문제 볼게. 좀 스피드를 좀 올릴게요. 잔소리 안 하고. 자, 이 문제 이거 아주 재미난 문제야. 혹시 맞은 사람 있어 이거? 맞은 사람? 맞은 사람 있으면 내가 칭찬해 줄게. 맞은 사람 혹시 없나요? 자, 이게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야. 근데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는 흔하잖아? 근데 이것이 되게 재밌는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야. 자, 내가 지금 하니 잘 들어봐. 야, 우리가 6개의 문자를 나열을 해. 야, 근데 A의 바로 다음에 B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쉬워? B가 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쉬워? 그러니까 물론 여사건을 이용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야. 야, A 다음에 B가 온다? 그럼 A 다음에 B가 오면은 그냥 A하고 B를 묶어버리고 나머지 C, D, E, F를 각각의 독립적인 문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5팩토리얼 돌려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 있잖아. 여사건이 계산하기 편하지. 확실하잖아. 그잖아. A 다음에 B가 오지 않으면 A의 위치에 따라 B가 올 수 있는 위치 달라지고 하여튼 복잡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어떤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들의 여사건이 구하기 쉬울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의 여사건이 구하기 쉬울 때 그럼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재미난 풀이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좀 풀이가 좀 독특해. 니네가 자주 경험할 풀이가 아니야 사실은. 이 개념을 쓰는 문제들이 시중 문제집에 많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얘기를 듣고 저렇게 언제든지 여사건을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두길 바래. 자, 논리적으로 설명할게.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가란 조건과 and, 자, 나란 조건하고 and, 자, 다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 맞지? 그잖아? 뭐 문제는 니네가 충분히 읽었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사건을 이용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뭘 빼야 되냐면 가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and, 나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and, 자, 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 여사건을 빼는 거. 자, 요게 이제 여사건을 이용한 방법이 되죠. 맞지? 그잖아? A의 원소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건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뭘 뺄 거냐면 가에 대한 여사건 또는 나에 대한 여사건 또는 자, 다에 대한 여사건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 그죠? 드모르간 기억나죠? 그 안에 다 이렇게 교집합을, 합집합을 여집합 바꾸는 그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을 하잖아? 그럼 각각을 더하고 뭐 하냐면 얘와 얘의 교집합 빼고 얘와 얘의 교집합 빼고 얘와 얘의 교집합을 뺀 다음에 모두의 교집합을 더해. 기억나? 세 집합의 합집합 구할 때 하나하나 더하고 교교교 빼고 마지막에 안쪽에 걸 다시 더하잖아. 그럼 요거를 계산할 때 선생님 이게 더 복잡한 길 아닌가요? 아니야. 알고 나면 이게 엄청나게 쉬워요. 갑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전체 집합에서 어떤 경우의 수를 뺄 거냐면 가에 대한 여사건의 경우의 수, 나에 대한 여사건의 경우의 수, 자, 다에 대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자, 뭘 뺄 거냐면 자, 가하고 여사건의 교집합 나에 대한 여사건을 뺄 거고 또 자, 나에 대한 여사건과 교집합 다에 대한 여사건의 격을 뺄 거고
그 다음에 가하고 6건 교집합. 자, 다에 대한 6건의 교집합 뺄 거고 나중에 다시 뭐 한다? 가에 대한 6건과 교집합 나에 대한 6건과 교집합 다에 대한 6건의 교집합을 이렇게 빼서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일단 먼저 니네가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이건 기술을 배우러 기술을. 일단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좀? 우리 고1 때 배웠던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끝났어. 자, 물어볼게. A, B, C, D, E, F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나 되냐면 6팩토리얼이에요. 자, 갑시다. 가의 6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자, 가의 6건이야. 야, A 다음에 B가 올 수 없다. 그 반대는 A 다음에 B가 온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하고 B를 한 덩어리로 묶고 나서 C, D, E, F를 낱개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가는 A 다음에 B가 올 수 없다. 그럼 가의 6건은 A 다음에 B가 와야 된다. A 다음에 B가 와야 되니까 A, B를 한 문자로 생각하면 5팩토리얼. 이건 몇 가지일까요? 자, B 다음에 C가 올 수 없다. 다른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도 5팩토리얼. 그렇군. 그 이 친구도 5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이거 한번 가볼게. 이거 말이야. 가의 6건이 A 다음에 B가 올 수 없다지. 가가 A 다음에 B가 올 수 없다지? 그럼 가의 6건은 A 다음에 B가 오는 거지? 그 얘는 B 다음에 C가 오는 거지? 그 이건 뭐야? A 다음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오는 거야. 그럼 나머지 C, E, F에서 4가지 문자를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건 4팩토리얼. 빼기 4팩토리얼. 그럼 얘는 다를까? 자, B 다음에 C가 올 수 없다 6건이니까 B 다음에 C가 온다. 그 다음에 C 다음에 A가 온다. 이건 B, C, A 순서대로 문자가 나열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가지고 세워지니까 이것도 4팩토리얼 빼세요. 이것도 4팩토리얼 빼세요. 오케이? 동무 이해됐어? 자, 근데 이거 가능할까? 야, 가에 대한 6건이면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고 C 다음에 A가 온다.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거 빵가지야. 끝났어? 그래서 6팩에서 5팩의 3배를 빼시고 4팩의 3배를 더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6팩에다가 자 5팩토리얼의 3배를 더해주시고 자 4팩토리얼의 3배를 더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계산하는 과정보다는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야, 우리가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왜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구하러 하잖아. 이런 걸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 실제로. 그잖아. 늘상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 요거 항상 장착해 두시면 경우의 수 구하는데 이건 한 6건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좀 사항들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3개는 좀 약간 투머치여도 어떤 2가지 상황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각각 6건이 편하다. 그럼 이런 기술 분명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2가지만 할 만하지 않겠어? 2가지면. 그잖아? 2가지면은 요거에 그 2개 중에 좀 빼면 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6건은 내가 할 수 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란다. 21번 가겠습니다. 자, 21번. 자, 일단 뭐 니네가 아마 노가다를 좀 껴봤을 거야, 그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노가다를 하면서 규칙을 찾는 게 이제 문제고 니네가 뭐 기억하고 니은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류의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기억, 말뜻을 알아먹었냐. 자,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F1의 의미는 뭐야? 중간에 방향을 한 번만 바꿔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쭉 가다가 여기서 방향 바꾸고, 그지? 아니면 쭉 가다가 여기서 방향 한 번 바꿔야 되니까 그럼 기억은 바보가 아닌 이상 맞구나라는 걸 확인했고, 그죠? 그러면 니은을 확인하기 위해서 F2를 해야 되잖아? 자, 방향을 2번 바꿔야 된대. 자, 그럼 니네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 되는 거야. F2면은 내가 여기서까지 가는데 방향을 2번 바꿔야 되잖아. 근데 그걸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실제로 표시해 보는 거야. 가다가 한 번 바꿨고 2번 바꿨고 여기 또 바꾸면 3번 바꾸는 거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되거나, 그죠? 이게 2번 바꾸는 거. 아니면 2번 바꾸는 거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바꾸는 거, 그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2번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구나. 노가다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내가 일로 갈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처음에 이쪽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그럼 내가 여기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 아니면 6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방향 바꾸면 방향 한 번밖에 안 바꾸는 거니까? 그럼 6가지. 그럼 이쪽에서도 6가지. 그래서 일단 얘가 12가지가 되겠구나. 뭐 여기까지는 할 만할 것 같아. F2가 12가지다. 근데 F12. F12. 그러니까 F12를 생각해봤어. 근데 F12를 딱 보니까 상당히 방향을 많이 바꾸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럼 최대한 방향을 많이 바꾸면 몇 번까지 바꿀 수 있을까? 자, 최대한 방향을 많이 바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이건 몇 번 방향을 바꾼 건지.
방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최대 13번 방향 바꿀 수 있거든. 그럼 F13은 몇 가지일까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방법과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서 F13이 2네. F1이 2인데 F13이 2네. 이거 우연일까? 생각 한번 해보고 F12 가볼게. 야, F12는 뭐야 그러면? F12는 방향을 12번 바꿔야 되니까 이 중에 한 번 방향을 바꾸지 말아야 돼. 만약에 내가 방향을 마지막에 바꾸지 않는다. 자, 요걸 포기하잖아? 요 방향 바꾸는 기회를 포기하잖아? 지금 이게 13번 방향 바꾸는 거거든? 그 12번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 중에 방향 바꿀 기회 한 번은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마지막에는 이 방향 바꾸는 기회를 포기하겠다? 나 일로 가지 않겠다?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방향을 12번 바꾸겠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가 아니라, 선생님,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방향 바꾸는 걸 포기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겠죠, 그죠? 그냥 했어? 아닌가? 아닌가? 아, 여기서 방향 바꾸는 걸 포기할 수는 없겠구나, 그죠? 그 여기서 방향 바꾸는 걸 포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 여기서 방향 바꾸는 걸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겠지, 요렇게? 이게 12번? 그러니까 방향 바꾸는 걸 포기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세셔도 되고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 F12 어떻게 하면 될까? F12 F12 어떻게 하면 될까? 방향을 12번 바꾼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니네가 이제 이거를 F2도 구해보고 결국에 디귿을 해결하기 위해서 F3도 구해보고 F4도 구하다 보면은 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 규칙을 찾기를 바라는 문제였던 거야 사실은. 근데 혹시 해설 보셨어요? 해설 보시면 K값, 이 FK의 값을 K값이 짝수인 경우와 K값이 홀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설명을 했는데 그럼 걔를 내가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 예를 들어 F6이 있었어. 자, 우리 방향 6번 바꾸는 거 한번 볼까? 자, 가다 방향 한 번 바꿨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거 맞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방향 바꾸는 케이스가 된 거야. 되겠냐? 자, 그러면은 나는 처음에 이 꺾인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었었는데 자, 좌회전 몇 번 해야 돼? 내가 일단 밑으로 커스로 왔으면 좌회전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잖아? 그럼 좌회전을 할 번호인 2번하고 4번하고 6번을 선택을 해줘야 돼. 처음에 밑으로 가게 된다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다 우회전하는 것도 자, 우회전하는 번호도 여기를 내가 A, B, C, D, E, F라고 한다면 자, B하고 우회전을 한 곳이죠. 자, 여기하고 여기, 그죠? D하고 여기는 어차피 좌회전을 마지막에 하게 되면 여기서 우회전은 정해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여기 있는 6개 중에 3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얘는 6개 중에 몇 개를 3개를 선택을 하고 위에 있는 6개 중에 2개를 선택했는데 자,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이 오른쪽일 수도 있고 위쪽 방향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1을 하겠구나.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럼 F8이면 하나씩 늘겠지. F8이면 F10이면 또 하나씩 늘겠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F2K가 추정을 해보면은 2 곱하기 6이 자, 반으로 나누는 놈이네. 그럼 K 곱하기 여기도 6이 하나 빼졌네. K 빼기 1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추론을 하기를 바랬던 문제인 거야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 힘들겠지만 나머지 한번 니네가 해보세요. 알겠죠? 그럼 내가 니네한테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자, F의 2K-1은 과연 어떻게 K가는 식으로 나올 것인지 해설 보지 마시고 니네가 나름대로 추론해 보신 다음에 F1이나 F3이나 F5를 통해서 추론해 보신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F1부터 F7까지 다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알겠지만 조합은요.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에 한 반 정도가 될 때 값이 잘 커. 알잖아? 파스칼의 삼각형 성질에서 가운데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요게 커지면 커질수록 중간값일수록 커지거든. 뭐 그런 걸 추론해 보면 뭐 F6이나 F7이나 F8 정도쯤에서 최대가 되게 될 거라는 걸 뭐 추론해 보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건 구해 보셔야 돼. 근데 해봐. F2K-1은 니네가 직접 한번 이렇게 식을 한번 추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24번. 자, 동주는 5개의 서로 다른 알사탕과 5개의 똑같은 박하사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5개를 택하여 진서에게 주는 방법을 구해보고 싶다. 잠실고 중에 박진서라고 있는데 1학년에 박진서. 안 궁금한데. 자, 볼게요. 내가 5개의 사탕을 얘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알사탕이랑 박하사탕을 몇 개씩 주냐를 이제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볼게. 일단 준비는 5개씩 돼 있으니까 이거 빵개 5개 줄 수 있어. 박하만 5개 먹어라. 자, 1개 4개, 2개 3개, 요거 3개 2개,
요거 4개 한 개, 요거 5개 반 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럼 각각의 경우처럼 한번 계산해 보면, 잘 들어봐. 야, 알사탕은 구별이 되거든. 그럼 이거는 알사탕 5개 중에 빵 개를 뽑고, 근데 박하사탕 5개 중에 5개를 뽑는 걸 방법의 수로 생각해야 될까? 생각해야 될까? 박하사탕이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럼 여기서 5개 사탕을 뽑는 방법의 수를 고려를 해야 될까? 일단 한 가지니까 일단 그건 그냥 두자고. 그럼 이건 뭐냐? 알사탕 5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4가지 사탕을 뽑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종규야. 여기서 4가지 색깔 사탕을 뽑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일까? 잘 생각해봐. 5가지일까? 5가지일까? 여기서 내가 4개 사탕을 뽑는 방법의 수가 5가지일까? 5가지일까? 5가지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지? 왜냐면 내가 사탕을 요거를 남기든 요거를 남기는 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경우의 수는 이게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이 박하를 남기냐 어떤 박하를 남기냐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불가능한 5개의 박하사탕에서 4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요, 한 가지. 그잖아? 다 똑같잖아. 한 가지. 오케이, 한 가지. 그러면은 구별이 가능한 5개의 알사탕 중에 2개를 뽑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3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이것도 한 가지라는 얘기죠. 여기서 내가 2개 사탕을 남기다, 2개 사탕을 남기다, 그것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사탕 3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뽑는 방법, 그거는 인원수대로 해야겠지. 그잖아? 야, 근데 똑같이 생긴 젓가락 10개 중에 하나를 뽑는 방법의 수가 10가지냐? 한 가지잖아. 그걸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더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 OC0 더하기, OC1 더하기, 자, OC 더하기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OC5까지 합을 구하는 거구나. 요건 이항정리라는 단원에서 배웠던 거지만 5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의 합은요, 얼마다? 2의 5제곱이 된다. 5로 시작하는 조합의 모든 합, 2의 5승이죠. 그래서 32, 이렇게 답을 결정해 주시면 돼. 생각해. 자, 서로 구별이 안 되는 것에서 뽑는 방법의 수는 다 동일하다. 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그 뒷부분 봤어? 안 봤지? 아, 다시 보고 했어? 가끔쯤이면 봐. 이게 학원 가야 돼서. 또 누구 있지 않았어? 학원 가야 되는 사람 있지 않았어? 누구 또? 아닌가? 알았어. 아니, 좀 더 있다가도 되고. 25번.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 각점은 몇 분 안 되니까 한번 봐봐. 알겠지? 시간 내서.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어 학원이지? 그래, 국어. 중요해요, 국어. 다시. 국어. 국어에 밀렸어. 슬퍼. 맨날 집에 가서 소주 먹어요. 승민이가 국어를 학원 가가지고. 야, 25번. 사실 이거 모르면 좀 약간 이건 좀, 이것도 아니야. 야, 봐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인에서 10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확률 PR.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조합지수, 독립시행. 자, PR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0번 중에 R번 일어났군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것을 R번 했고, 일어날 수 않은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건 나머지 만큼 실패했습니다. 독립시행, 이항분포. 다 이 개념이지. 그럼 P2, 분자 뭐야? 자, 10번 중에 2번 일어났어요. 3분의 1 확률로 2번 일어나고 3분의 2의 확률로 8번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P9는 10번 중에 9번 일어났다. 3분의 2 확률로 9번 일어나고 3분의 2 확률로 1번 일어났다. 뭐 은근 꽤 약분 되거든. 약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는 25분은 이렇게 넘어갈게. 뭐 승민아 농담인 거 알고 가겠지 뭐, 그제? 자, 넘어가서 27번 가겠습니다. 자, 니네가 근데 이 문제는 좀 경험해봤을만 한데 사실은 야, 이게 뭐냐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 결론을 알고 나면 되게 좀 허무해. 자, 우리가 사실은 이 점에서 이웃한 점까지 움직이는 방향은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원의 4분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야. 중요한 건 다 동일하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웃한 점 사이에 이어진 길이를 가는 방법이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곡선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 이게 이 아이디인 거야. 자, 이웃한 두 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나 다 동일하니까 얘를 마치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 도로로 놓고 봐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문제의 사실은 아이디어였던 거야, 이게.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뭐 경험이죠. 센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한 친구들은 맞췄을 거고 생각하지 못한 친구들은 틀렸겠죠. 근데 어차피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얘하고 얘는 경우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럼 출발점 상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1. 그래서 요거랑 요거 더해서 하는 그 수형도 있죠? 그걸 쫙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웃한 두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
이동 거리는 원의 4분 원으로 다 동일하니까 그걸 우리가 굳이 곡선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직선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각해 주시면 나머지 숫자 채우는 건 니네가 해. 뭐 3, 4 이런 거잖아. 더하면 이거 4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면 경우의 수가 40까지가 나오게 된다. 해설에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자, 요거 나온 다음에 그다음부터 막 이렇게 막 이용한 문제들이 종종 출제된 거야. 이게 오리지널이죠. 처음이었어. 2008년. 10년 전이에요. 자, 넘어가서 자, 28번. 요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내가 이제 문제를 좀 구성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쉬운 사점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야, 봐라. 4분의 3의 확률로 여기를 치라고 4분의 1의 확률로 여기를 치라는데 뭐냐면 세 번째 맞췄다라는 얘기는 처음에 A를 치라고 A를 치라고 B를 칠할 수 있는 거 그죠? 아니야? 그 다음에 B를 치라고 B를 치라고 A를 칠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두 개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랑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더해주시면 끝나는 거야. 좀 허무하죠? 그러니까 뭔가 왠지 28번에 있으니까 이거 좀 어렵구만 했을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뭐 구성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일부러 뭐 엿먹이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냥 이거 두 개 더해주신다는 거야. 간단한 문제라는 거야. 자, 이제 뒤에 있는 29번 문제 하고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29번은 뭐 보고 30번이 이게 또 좀 역대급 문제 중에 하나인데 30번도 모자 걸기 문제. 자,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각각의 눈의 수를 MN이라 했는데 자, 이렇게 될 시행을 몇 번 반복했냐면 12번 대놓고 독립시행이라 했으니까 그럼 그건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지. 조합지수, 독립시행, 이항분포 다 같은 패밀리죠. 그럼 일단 시행에 쓰는 12번이니까 니네는 요것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야 돼.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될까? 자, 주사위를 2번 던졌으니까 전체 기간 36가지고 주사위 2개 던져서 이거 일어나는 건 니네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돼. 자, 1 나오고 1 나온 거, 1 나오고 2 나온 거, 1 나오고 3 나오고, 1 나오고 4 나오고, 1, 5는 안 돼. 1하면 초과하니까 안 돼. 그럼 2, 1 가능하고, 2, 2 가능하고, 2, 3 가능하고, 2, 4 가능해? 20까지니까? 근데 2, 5 불가능해. 근데 선생님 2라고 1, 2를 같은 거로 보냐 다른 거로 보냐 설마 지금 이걸 헷갈릴 사람 없을 거야. 그제? 이게 같은 거면 전체 경사 36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확률은 무조건 뭐라 했어? 확률은 무조건 다른 거로 뭐라 했어? 문제에서 자, 똑같이 생긴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2개 합이 홀수가 될 확률. 그래도 그건 다르게 보는 거야. 문제에서 똑같다 해도 확률을 구할 때는 무조건 다르게 봐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궁금하면 아주 스탠다드하게 얘기하면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동일해야 돼. 근데 만약에 2개의 주사위가 똑같다 하면 1, 1이 일어날 확률과 1, 2가 일어날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이 분모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이 일어날 확률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아무리 같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다른 거로 놓고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확률을 구할 때는. 경우의 수는 같다고 보는 거지만. 자, 그래서 일단 계속 갈게. 그럼 3으로 시작한 3일. 자, 3이 가능해? 3, 4까지는 가능해. 그죠? 25니까. 3, 4까지. 자, 3, 4, 3 안 돼. 그럼 4, 1 가능해. 4, 2 가능한 4, 2. 4, 3 가능해. 4, 4. 잠깐만. 뭐 되는 것 같은데? 뭐 없나? 내가 셌던 개수랑 다른데? 개수가? 자, 1, 1에 1, 1에 3, 2에 3, 3. 3, 3. 이 멍청아. 3, 3. 같은 거 되는 이 멍청아. 3, 3. 그래서 15가지가 되더라고. 확률이 36분의 15더라고.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5더라고. 그럼 X는 뭘 따른다? 이항분포 몇 번 했다고? 12번 했다고. 일어났을 확률이 12분의 5인데. 그럼 평균은 얘랑 곱해서 5요. 분산은요? 12에 확률 곱하고. 그럼 그거의 6건의 확률인 12분의 7을 곱하니까 약분돼서 자 12분의 35인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그 분산의 분모와 분자의 합이니까 12와 35의 합 47을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30번 혹시 맞은 사람 있어? 30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냥. 야, 가자. 내가 모자를 걸을 거야. 뭐 문제는 충분히 이해했지? 자, A, B, C, D라고 하는 모자가 각각 3개씩 있는데 같은 라인 안에 같은 행이나 열 안에 같은 모자를 걸지 않게끔 12개의 모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이 문제를 할 때마다 선생님이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니네 교란순열 기억나죠? 완전순열이라고도 하고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4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 몇 가지? 4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 내가 나의 것을 갖지 않는 방법의 수. 9가지. 이거 맞아야 되는 건데 이건 진짜. 자, 5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 몇 가지? 44가지. 그게 아마 4 곱하기 11인데 그 11을 기억한 것 같아. 근데 5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 할 때 왜 갑자기 교란순열이 아니야? 봐. 같은 맥락이야 여기서. 야,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L까지 있어.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야.
그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A, B, C, D, E가 자기 자신의 물건을 갖지 않는 방법의 수, 교란순열. 근데 이번에 창덕요구에서 6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이 나왔어요. 솔직히 그냥 욕했어. 그냥 다 욕했어. 아우 야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6가지 교란순열을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그 너무하잖아, 그지? 그거 푼한 5분에서 10분 사이 내가 알기로는 그게 한 200 몇십 가지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5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도 이거를 44가지 다 했었어? 다 했었어? 정말 우리 다 했었어? 아닌 건 뭐였냐면, 야 A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B를 갖든 아니야 몇 회? 2번을 갖든 3번을 갖든 4번을 갖든 5번을 갖든 다 똑같을 테니까 그냥 A가 자기 자신이 아닌 2번, 3번, 4번, 5번이 다 동일한 거니까, 그럼 이거 구한 다음에 A가 2를 갖는 경우, 3을 갖는 경우, 4를 갖는 경우, 5를 갖는 경우 4가지 건 똑같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4를 하자 이런 거잖아. 그럼 창덕요구가 이번에 나왔어요. A, B, C, D, E. A, B, C, D 미친 거야 내가 볼 때는. 또라이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 A가 1번이 아닌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5번이나 그 중에 하나 갖고, 그럼 이것이 한 40 몇 가지가 된다는 건데 이걸 구하라고 냈다고 시험에. 진짜로 실화로. 정신 이상이야. 그러니까 대학을 못 보내고 애들이 빠지는 거야 지금. 이번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140명인가 그래. 고1이. 근데 그냥 이과가 한 60명 간대요. 60명. 이과가 60명이 아니라 뭐 40명, 내 40명인가? 50명 사이 간대. 이과가. 전교 이과가. 그러니까 1등급 1명, 2등급 1명, 3등급 한 3명, 나머지 한 4등급 한 10몇 명.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3등급 맞으려면, 그러니까 3등급이 뭐 한 2-3명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 네가 퍼센트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폐교가 가게, 폐교가. 내가 볼 땐 뭔가 좀 흐름을 끊어야 되는데, 조금 생각 이내는 다 전학 가잖아. 한대복으로 많이 가잖아. 창덕요 애들 많이 가지 않냐? 그지? 막 가. 전학 막 가. 막 한영고나 이런 데로 가. 있으면 망하거든. 지금 1학년 지금 이게. 근데 이번에 신입생. 근데 일단 거기까지만 할게. 신입생도 지금 이번에 뭐 인원수가 더 적다 하더라고. 지원한 게. 그럼 뭐 예를 들어 지금 140명인데 100명이면 한 반에 뭐 한 12명. 한 반에. 그러니까 8반. 선생님보다 애들이 내가 볼 땐 적어지는 날이 고도망가지 않을까. 그 12명 들어왔는데 그중에 2명 전학 가고 막 그러면 한 반에 10명. 한 반에 9명. 이게 무슨 분교입니까? 저기 시골에 한 분교 있잖아요. 그지? 합반 수업하겠어 이러다가. 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야, 일단은 먼저 얘를 행이라 할게. 1행, 2행, 3행. 그 여기를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얘를 배열하는 방법 24가지 4팩토리얼. 인정? 밑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를 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여기 밑에 봐봐. 나는 이렇게 한 거야. 해설이랑 좀 다른 풀인데, 그 A 밑에 CD가 올 수도 있고 BC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자, A 밑에 A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지? 뭐가 있을까? 여기 사실은 이제 A를 제외한 원소는 3개인데 2가지를 나열해야 되니까 3P2. 6가지 방법이 있겠지. C, D가 올 수도 있고 C, B가 올 수도 있고 B, C가 올 수도 있고 B, D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6가지 있겠지? 그럼 곱하기 6가지. 그럼 지금까지만 해도 이미 몇 가지? 이게 몇이야 이거? 곱하면 이 144가지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야, 내가 알고 싶은 얘기인 거야. 여기가 C, D인 거랑 C, B인 거랑 여기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다를까? 나는 같아 생각했거든. 다를까? 여기를 C, D로 하는 거랑 C, B로 하는 거랑 B, C로 하는 거랑 B, D로 하는 거랑 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다를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다르지 않다는 거야. 결론을 얘기하면. 그럼 이미 지금까지 한 게 144가지고 알겠지만 우리 주관식 문제는 1000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그 여기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지. 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2가지면 288이 답인 거고 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면 노가다로 여기는 뭐 해야 된다? 노가다를 떼야 된다 이거 노가다. 자, 여기 노가다 띄는 건 니네가 한번 해보길 바래. 해설 풀이랑 달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까지 만드는 방법을 일단 계산해 주시고 144가지. 그럼 여기 가능한 나머지 모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노가다를 떼어보세요. 해보시면 몇 가지 나오냐? 4가지가 나와요. 노가지가. 자, 근데 요거를 노가다를 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적당한 어떤 그런 일반화. 이게 다를까? 아까 했던 우리 그 교란순열처럼 여기에 A, B, C, D 하나, B, A, C, D 하나, 밑에를 배열하는 방법이 다를까? 그건 당연히 똑같을 거고, 그죠? 경우의 수가. 근데 여기를 뭘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냐. A가 아닌 걸로 똑같은 거 아니야? CD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해? 여기 있는 게? 안 중요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에서 좀 원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좀 노가다 좀 떠주시고. 자, 한번 니네가 2가지만 고민해봐. 여기가 CD냐, DC냐, BC냐, BD냐에 따라 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과연 다를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고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시면 여기 노가다 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나는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 상관이 없더라고. CD가 오든 AB가 오든 상관없더라고. 다 해본 건 아닌데 한 4-5가지 해봤는데 다 여기 경우의 수가 4가지 나오더라고. 결과는 이거 곱하기 4라는 거야. 자, 일단 오늘 보는 오해는 여기까지입니다.